우리가 흔히 그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죠. 이 우울증. 최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우울증 환자들에 의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근에 있었던 우울증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6살 딸과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 복용했던 우울증 약을 갈아서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진술합니다. 심한 우울증을 알아온 그녀가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지난 13일 경찰은 40대 김모 씨를 체포했는데요.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이 여성도 역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해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우울증 증세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주변에 죽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다며 40대 최모 씨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직후 최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집안에는 최 씨의 부인과 18살 된 아들, 11살 된 딸이 둔기에 맞아 숨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직전까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 방에서 잔 노트에 자기가 잠을 못 이루고 밤이 무섭다라든지 이런 내용의 자기가 글을 쓴 게 나와 있습니다. 근래에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이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패턴이 다 비슷한가요? 다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누구를 해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자살이나 자해나 이런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군요. 우울증 환자 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모두 다 가는 건 아니죠? 네. 일부죠, 일부. 네, 굉장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네. 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은 다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실까 봐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외부의 폭력적인 것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예. 우울증이 심하실 때는 되게 너무 많이 처져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폭력적인 것들을 보이시기보다 이제 많이 처져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제 좋아지신다거나 불안이 심해지실 때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기분이 우울해지는 병인가 보다 네. 정도거든요. 네. 이름 그대로 기분이 우울해지는 병은 맞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느끼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좀 처진다라든지 의욕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즐겁거나 재미있는 기분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든지 이렇게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잠이 잘 안 오거나 아니면 혹은 너무 많이 계속 주무시게 된다거나 네, 식욕이 떨어져서 계속 식사를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단 게 많이 땡기신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을 같이 보이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소화불량이나 두통, 어지러움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 우리가 흔히 신경성이다 이렇게도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증상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흔하고 네. 그리고 감기처럼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마음의 감기라는 말은 조금 반대를 하고요. 네. 감기보다는 폐렴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위험한 병일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우리가 그냥 우울할 때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를 다 저희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나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흔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로는 이제 전체 인구의 한 3에서 5% 정도가 평생의 우울증을 한번 겪어본다라고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숫자만도 사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예. WHO에서 이제 요 근래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들 나오면서 전 세계 인구의 한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아마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는 퍼센트가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종이나 기후의 연관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또 조금 덜 잡히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3에서 5%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남자들보다 여성들에게 흔하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분들이 잘 걸리나요? 네, 실제로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좀 더 쉽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기혼자들보다는 뭐 예. 이혼하시거나 별거하시거나 사별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리신다라고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특별한 분들만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자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좀 불명예를 아직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또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제 내 소유물이라든지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내가 자살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동반 자살을 시도를 하시는 경우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울증을 잘 진단해서 제대로 치료를 잘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이 본인들이 내가 우울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하대요. 네. 예. 불편하신 것들은 아시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병일까? 내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럴 만큼 힘든 상황이면 이 정도 기분이 오는 게 당연하지. 내가 뭐 이거는 내 의지로 이겨내야지. 뭐 우울증은 약한 사람들만 걸리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생기시고 힘드시더라도 병원에 찾아오신다거나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가 못하시거든요. 근데 시작들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외부적인 자극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지만 한 번 우울증이 생기시게 되면 이제 뇌 안에 있는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조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로 넘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한 9가지 아이템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거기에 맞는 게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없다. 식욕이 줄었거나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내 자신이 실패자로 느껴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지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 여기서 이제 5개 이상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은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해를 하려고 하면 이건 좀 더 중증인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잠을 많이 자거나 수면의 못 자거나 패턴의 변화가 오는 거죠. 식욕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네. 그리고 피곤함, 이제 극심한 피곤함도 역시 하나의 징후로 나타날 수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가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돌봐줘야겠죠. 어떤 그 행동 패턴상의 변화가 있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더욱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살펴드려야 될까요? 옆에서 보시기에 평상시에 좀 즐겁게 잘 즐기시던 일들조차도 좀 귀찮아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거나 아니면 좀 처져 보이시는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신다든지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유 없이 좀 짜증스러워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신경성 신체 증상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거나 하실 때는 우울증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우리가 더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이나 자해 위험 사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좀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실 때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자살이나 자해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행동 변화를 보이실 때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좀 가시죠 라고 하면 펄쩍 뛰시죠, 보통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떻게든 권유를 하시던 뭐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병원이 뭐 아주 이상한 분들만 오시는 곳이 아니라 한 번 와서 보시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아, 다닐 만한 곳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울증이 워낙 치료를 하시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재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치료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정신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치매 위험률을 우울증이 높여서 우울증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치매 예방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신체 질환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치료에 있어서도 또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또 어려움이 같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도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 이제 다니는 것을 그 부끄러워하거나 할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들은 네. 옆에 그 조언을 해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치료를 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 치료율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은 증상이 먼저 좋아지시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높기는 하지만 일단 약물 치료,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시게 되면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항우울제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시면 이제 완치나 또 재발 예방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뭐 예방주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신체적인 것들도 건강을 유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충분한 수면도 하시고 또 균형 잡힌 식습관도 가지시고 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스트레스를 그냥 없앤다거나 혹은 피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한번 우울증 특집으로 다뤄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